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C 오리진 오창일의 광고 솔루션에서 탑재하는 신통합 광고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통합 광고론 시리즈 강의, 즉 OC 라이언이죠. OC 라이언. OC 라이언의 두 번째로 광고 산업계의 동향과 통계 수치에 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광고 산업계의 생태 구조를 먼저 이해함으로써 광고판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광고판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작동되는지, 움직이는지, 운용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리에이터의 위치와 크리에이티브 위치, 크리에이티브 역할, 광고계의 플레이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죠. 광고 산업 일반 현황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광고계는 업계 구조를 이루는 제도나 시스템, 또 종사자, 총 광고비 같은 하드웨어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획과 창작 같은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는 그런 고유의 핵심 업무가 있죠. 그리고 창의적 업무가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결국 광고 산업계를 작동시키는 제도나 시스템 중심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고 업계 동향과 그 다음에 양적 규모, 총 광고비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고 산업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어떤 통계적이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 생태계입니다. 광고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크리에이티브가 되겠죠. 그 크리에이티브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 고유한 설명이고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먼저 광고주가 있죠. 광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죠. 그 다음에 광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주체, 세 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광고 생태계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광고주와 소비자가 만나는 부분에는 상품이 있죠. 상품이 있고 고유 브랜드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의점이나 이마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즉 광고주가 소비자한테 파는 것이고 상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광고에서 어떤 브랜드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주와 광고회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광고회사는 광고주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상품 판매 전략이라든지 광고 기획 방향 등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 상품을 이렇게 팔아라고 우리가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각종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 광고회사 관계는 결국 소비자 중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광고회사 핵심 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죠. 인재.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광고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광고 생태계, 조금 크리에이티브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광고주하고 있고 소비자가 있고 광고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브랜드 전략, 기획 전략, 그 다음에 인재 공급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도표에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립된 그런 광고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광고회사의 중요한 또 광고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죠. 이 크리에이터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결국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리에이터이면서 그 다음에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비즈니스맨 역할을 해야 된다. 즉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광고주한테 설득해서 기획과 전략을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리에이터는 기본적으로 트리플 플레이어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카피 잘 쓰고 CM 영상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혼합형 인재, 융합형 인재를 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탈 크리에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제작과 기획과 설명에 대해서 두루두루
경험과 경력을 쌓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획과 제작과 설명을 할 수 있는 트리플 플레이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OC 디렉터랍니다. 우리 강좌, 이 강좌에 그 OC를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OC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컨셉과 카피. 그죠? 그러니까 고객의 심리를 뚫어서 컨셉을 잡고, 브랜딩 하기 위한 컨셉을 잡고, 그 메시지를 만드는 카피를 하고, 그래서 하나의 캠페인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의 캠페인을 만들어서 진행할 때, 비로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즉 트리플 플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OC 마인드가 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많은 매체 속에서 우리가 한 300개에서 500개까지 매체가 우리 유튜브를 포함해서 디지털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다른 장르, 그 다음에 영화, 뮤지컬, 음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끊임없는 인접 장르와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광고 크리에이터는, 광고에서의 중요한 업무는 결국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표를 본다면 사업 플래닝, 프로듀싱,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트리플 플레이로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고회사의 중요한 핵심 업무인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는 크리에이터, 그다음 기획을 담당하는 플래너, 마케터,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능력과 자질 개발에 좀 방향성을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했는데 2023년도 매체별 총 광고비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총 광고비는 결국 16조 5천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죠. 16조 5천. 2022년도는 총 16조 5천억. 그 다음에 이 매체별로 본다면 온라인 광고가 아주 중요하죠. 온라인 광고가 52.7%로서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이죠. 온라인 광고.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통 미디어를 볼 수 있는 방송 광고, 인쇄 광고, 오해 광고가 48%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광고의 주요 흐름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광고, 물론 SNS 다 포함이겠죠. 해서 52.7%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에서는 2020년보다는 조금 줄었죠. 그래서 16조 정도 된다. 이거 통계는 수수료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통계를 잡는 기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6조에서 뭐 최대 19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16조 정도가 우리 한국의 광고 시장의 총 광고비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그 매체 포션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광고 산업적 생태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있느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산업 종사자 규모는 총 약 7만 5천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 산업 전체에 상당히 많죠. 신규 인력이 매년 한 9천 명 정도. 그 다음에 온라인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죠. 57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온라인 광고 대응업이 28.8%입니다. 아까 우리 볼 때 온라인 광고 포션이 50.7%가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인력은 적습니다. 그만큼 조금 저가 대응하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죠. 아까까지 전통 우리 올드 미디어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통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의 포션이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인건비가 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남성이 여성과 비교했을 때 반 50대 50. 연령층도 30대가 47%, 34세에서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채용인원 9,900명 정도 나와 있고, 사업체 수는 광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많은 플레이들이 약 6,600, 평균 취급액은 약 29억, 그 다음에 평균 종사자는 약 11명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협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광고계에서 중요한 게 애드테크죠. 애드테크, 애드버타이징 테크놀로지죠.
디지털, 모바일, 빅데이터 등 IT를 적용한 광고 기법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에드테크라고 합니다. 과거 올드 미디어 시대와 다르죠. 그다음 그러니까 결국 빅데이터를 활용한 컴퓨터가 자동으로 광고주, 광고 매체, 광고 대상, 이제 고객이죠, 소비자죠,를 연결하고 정확한 시기, 어떤 매체에, 어떤 시기에, 어떤 시즌에 광고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준다는 것이죠. 정확한 소비자, 맞춤형 광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확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 매체 수가 적을 때, 즉 아날로그 시대 때, 디지털 시대 이전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작업을 했는데 이제 매체가 다양해지고 소비자 개인의 맞춤형을 보고 개개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디지털 시대에 생긴 독특한 기술 진화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에드테크라 이야기하죠. 이 에드테크를 활용하는 광고 산업가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셨듯이 광고주가 있고, 그 다음 퍼블리셔라 그러죠. 과거 전통 미디어에서 올드 미디어, 뉴 미디어 이렇게 해서 미디어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퍼블리셔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는 앱이나 웹, 그 다음에 각 지면, 그 다음에 프리롤, 유튜브 했을 때 먼저 나오는 광고, 나중에 나오는 광고, 중간에 노출되는 그런 광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팝업창 광고. 그래서 또 각종 신문사의 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매체의, 즉 단순한 매체를 넘어서 퍼블리시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많은 그 매체, 중간 매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 에이전시라 그러죠. 에이전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각종 에드테크를 활용해서 정확한 퍼포먼스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가 전통 광고 대행사의 비중을 넘어섰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52.7%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많은 업체가 나오고 창업하고 도태되는 그런 과정, 치열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결국 광고 산업계의 중요한 플레이들이죠. 그 에이전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매체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디지털 환경에서 광고 수요들과 매체의 사이드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죠. 광고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매체, 어떤 브랜드들이 광고 하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광고주 사이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에드테크를 활용해서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광고주 사이드에서 광고 수요가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디지털 시대에서는 DS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P가 있죠. 앱, 웹,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수익화를 담당하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매체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수요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광고주 영입할 수 있을까? 어떤 많은 광고 브랜드를 영입할 수 있을까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서로서로 상호작용하고 수요와 공급을 서로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 그것을 우리가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광고주, 매체, 퍼블리셔, 그 다음에 각종 중소 디지털 마케팅 회사들이 서로서로 DSP에 등록되고 SSP에 등록돼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애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DSP와 SSP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에드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히 프로그라마틱 광고라고 이야기하죠. 프로그라마틱. 그래서 디지털 광고를 사고 판매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즉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웹, 모바일, 앱, 비디오, 소셜 미디어에서 전반적인 디지털 광고 인벤트리를 구매한다는 것이죠. 구매해준다는 것이죠. 자동으로. 프로그래매틱이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모든 워크 플로우가 자동화되고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자기가 원하는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광고를 접촉하듯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구 통계, 그다음 쇼핑 패턴, 그다음 소비자 성향, 소비자 심리, 소비자의 접촉 빈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향에 있는 광고 브랜드까지 다양한 신호를 기반해서
제일 중요한 잠재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인 광고를 전달한다. 그렇게 하는 기술이 있다. 바로 그게 프로그래매틱 광고라는 이야기죠. 즉 프로그래매틱 광고는 광고주에게는 굉장한 효율성을 주는 것이죠. 효율성을 주고 있고 집중된 도달 범위, 그다음에 투명성, 실시간 측정 및 그 결과까지 그 개인에게 최적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디지털 시대에, 즉 퍼블리셔, 즉 매체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 광고인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광고에서의 업무입니다. 완전히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죠. 애드테크, 프로그래매틱 광고 통해서 각종 SSP, DSP들이 들어가고 그 애드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전환했듯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새로운 기술 진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광고 개념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깐느가 광고 축제가 아니고 크리에이티비티 축제라 그랬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개념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적응하고 새로운 분류 체계에 맞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국내 광고 산업이 아까 16조 규모라고 그랬죠. 뭐 많을 때는 19조까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무튼 16조 내외입니다. 그 대부분의 수익을 에이전시가 아니고 구글과 애플 같은 독과점 플랫폼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모든 생산된 부가가치 가치들을 이런 외국의 검색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새로운 광고 플랫폼들이 가져간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같이 광고인 한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광고인들은 과거에는 주로 대행사를 많이 가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쉬워졌지 않습니까? 촬영이나 편집 정도의 아주 첨단 기술력만 외부에 맡기고 자체 내부 구성원들이 광고주 내부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중소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과거 또한 그 대행사나 프로덕션의 기획이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카피라이터나 디자이너나 영상 PD들이 광고주로 많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이 된다. 이렇게 우리 이런 하나의 흐름, 변화를 우리가 직시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본다면 우리 현대사회가 경계의 파괴, 영역 파괴되고 있는 현상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아닌가. 그것이 바로 우리 광고 산업계, 광고 생태계에도 진행되고 있더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항상 기술가 변하고 소비자가 변하고 사회도 변하지 않습니까? 항상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추가적으로 나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또 앞으로 광고 지망생들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광고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를 거시적으로 통계 수치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 현업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성과를 확실히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